제 채널에 다시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내용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1978년 7월 11일 스페인의 지중해 연안 도시인 알카나르에서 유조선 폭발 사고가 발생한다. 고인화성 가스를 싣고 있던 트럭이 목적지로 향하던 중 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해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게 되는데, 사건 당일인 7월 11일 오전 10시 15분경 스페인의 자치공동체인 카탈로니아에 위치한 작은 마을 마푸메트에는 국영정유소인 엠페트롤에서 대기 중인 한 남자가 있었다. 유해 화학물질 운송회사인 시스테나스 레오니다스 소속 운전자 프란시스코 빌레나는 자신이 몰고 온 탱크로리에 에콰프로필렌을 가득 실었고, 잠시 후 오후 12시 5분경 약 23톤에 달하는 프로필렌을 실은 채 목적지인 푸에르토야노로 향한다. 석유와 유사한 냄새를 풍기는 프로필렌은 석유 산업에서 굉장히 중요한 원료로 사용될 뿐만 아니라 필름, 섬유, 용기 등을 제조할 때 필요한 필수 재료였지만, 고인화성에 굉장히 위험한 물질로 운송 시 가스 형태의 프로필렌을 액화시켜 운송하는 게 보통이었다. 빌레나는 사전 지시대로 N34 공국도를 이용해 이동하였는데, 이 국도는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어 인구 밀집도가 높은 도시를 직접적으로 지나야 하는 코스였기 때문에 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데다가 도로가 좁고 곡선 구간이 많아 운전을 하기에도 불편한 점이 많았다. 오후 2시 30분경 빌레나는 이제 정유소로부터 100km가량 이동한 상태였고, 잠시 후 로스 알파케스라는 캠핑장 근처로 진입하는데, 당시 스페인의 평균 기온은 20에서 35도로 낮에는 덥고 저녁에는 선선한 날씨였기 때문에 캠핑장 안에는 트레일러와 텐트가 빼곡하게 자리하고 있었다. 약 1,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캠핑장에 방문해 휴가를 보내고 있었고, 빌레나의 트럭이 나타났을 때 사람들은 트럭의 시선을 빼앗길 수밖에 없었는데, 그도 그럴 것이 빌레나의 차량이 지나갈 때 이를 목격한 다수의 사람들은 트럭으로부터 알 수 없는 가스가 누출되고 있는 것을 발견한다. 하지만 추후 목격자들은 당시 상황에 대해 굉음과 함께 누출이 시작되었다거나 방향을 틀던 트럭이 벽에 충돌해 누출이 시작되었다는 식으로 여러 가지 다른 진술을 내놓았는데, 결국 빌레나의 트럭 탱크가 파열되어 사고가 발생한 것은 확실했다. 어떠한 이유로 누출이 시작된 에콰프로필렌은 탱크로부터 빠르게 분출되어 퍼져나갔고, 이는 곧 흰색 구름 형태의 연기가 되어 주변으로 퍼지기 시작했는데, 이로 인해 바로 옆쪽에 있던 로스 알파케스 캠핑장은 서서히 날아오는 연기로 뒤덮이기 시작했고, 위험 상황임을 알 수 없던 사람들은 그저 가던 길을 멈춰선 채 구경하고 있었다. 범위를 넓히며 퍼져가던 연기는 곧 주변에 있던 건물의 매장들에 도달하였고, 이 시점의 현장은 연기로 시야가 완전히 가려져 연기의 근원인 트럭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는데, 이로 인해 방금 막 현장에 나타난 사람들은 이상기후 또는 일종의 이벤트라는 생각을 하였고, 그렇게 계속해서 구경꾼이 늘고 있었다. 그런데 그때 어디서 시작된지 모르는 스파크로 인해 순간적으로 번쩍이는 섬광이 발생하였고, 이는 곧장 분출의 원점인 트럭으로 빠르게 전달되어 차량에 남아있던 프로필렌이 점화되었다. 그 순간 트럭은 폭발하였고, 그로 인해 굉장히 넓게 퍼져 있던 인구름 또한 순식간에 불덩어리로 변하였는데, 이는 반경 90m 내에 있던 자동차와 건물들을 비롯해 트레일러와 캠핑장의 모든 것을 파괴시킬 정도의 힘이었고, 순식간에 퍼져나간 화재는 반경 300m 내에 있던 모든 것들에 피해를 입히기 시작한다. 특히 캠핑장의 경우 부지의 90% 이상이 피해를 입었고, 불을 끄기 위해 바다에 뛰어드는 사람도 있었다. 현장의 열기가 너무 뜨거워지자 차량과 시설물이 녹아내리면서 추가 폭발이 발생하였고, 캠핑장에서는 주로 휴대용 가스를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이것이 연료가 되어 불길이 더욱 거세졌는데, 다행히 주변에 있던 사람들 중 피해를 입지 않은 사람들은 사건 발생 후 즉시 사람들을 병원으로 이송하기 시작한다. 이어서 도착한 구조대와 소방대는 화재 진화와 동시에 사람들을 구조해 병원으로 실어 나르기 시작했고, 이후 군인들을 비롯한 많은 인원들이 수색에 동참한 끝에
약 3시간 만에 모든 사람들이 구조되었다. 사람들은 화상의 정도에 따라 몇 개의 그룹으로 나뉘었고 이들 중 중화상 이상으로 정도가 심한 부상자는 더 상급의 병원으로 빠르게 이송되었는데 하지만 굉장히 많은 인원을 한 번에 이송해야 했기 때문에 개개인별로 적합하는 급조치를 할 수 없었고 이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초기 골든타임을 놓쳐 피해가 더 커지게 된다. 사건 직후 현장에서 피해를 본 인원들은 대략 4,500명에 달하였고 이들 중 270명이 안타깝게도 세상을 떠났는데 더운 여름 날씨에 수영복만 입고 있었던 사람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들 대부분은 신원을 확인하기 힘들 정도의 상태였다. 또한 당시에는 아직 DNA 검사를 할 수 없던 시절로 생체 정보만을 활용해 신원을 파악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지만 다행히 여러 나라의 법의학팀에 의해 모든 사람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유해 화학물질 운송회사인 시스테나스 레오니다스는 자신들은 국도를 대신해 고속도로를 사용하라고 지시했으나 운전자 빌레나가 이를 거절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과실은 빌레나에게 있다며 고인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였다. 그리고 조사 결과 빌레나가 운전한 트럭에서 심각한 과부하가 걸린 흔적이 발견되었고 액체가 팽창하여 증기 폭발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설계된 비상압력 해제 밸브 또한 부족한 것으로 밝혀졌으나 당시 이러한 안전 밸브의 설치는 의무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았다. 또한 당시 업계에서는 탱크에 실은 프로필렌의 정확한 양을 측정할 수 있는 장비나 이와 관련한 규정이 따로 없었고 그로 인해 과적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를 운송하는 운전자는 과적이나 화물 유형에 따른 적절한 적재 용량 정보를 제공받지 못했고 실시간으로 탱크의 압력 상태를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거의 매 운송시마다 과적을 해 탱크에 과부하가 걸리고 있는 데다가 같은 트럭을 이용해 부식성이 강한 다른 물질을 운반하면서 점점 부식과 균열이 발생하여 사건이 일어난 것으로 보았다. 결국 1982년 사건과 관련된 회사 직원 6명이 1에서 4년의 징역형을 받았지만 추후 항소를 통해 풀려나거나 징역형이 유예되었고 관련된 두 회사는 피해자들에게 현재 기준 한화 약 180억을 지불하였다. 한편 로스 알파케스 캠핑장은 사건 발생 직후 리모델링을 시작해 6개월 후 재개장하여 정상 운영되었고 사건은 그렇게 마무리되었다.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에 대한 의견이나 보고 싶은 영상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